베를린의 한 광장에는 이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땅속을 파서 만든 지하 도서관인데요. 이곳에는 이런 기념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책을 태운 자, 인류도 태울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많은 서적들이 이 자리에서 불태워졌고 이것을 애도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도서관입니다. 본인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위해 수많은 책을 불에 태워버린 이 사람은 이후 많은 그림까지 압수해 함께 불에 태워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꿈은 화가였습니다. 1907년, 1908년 연속으로 비엔나 미술대학에 지원하지만 낙방하게 되고 화가의 꿈을 이루지 못해 길에서 그림 엽서를 그려 팔기도 했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수많은 책과 미술 작품을 불에 태워버린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꿈은 화가였습니다. 만약 히틀러가 화가의 꿈을 이뤘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림을 좋아했던 만큼 히틀러는 미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지배하기에 충분했죠. 그는 많은 미술 작품을 그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위해 이용했습니다. 1937년 7월 19일 이상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퇴폐 미술전입니다. 히틀러는 모더니즘과 표현주의 미술 작품 17,000여 점을 압수해 퇴폐 미술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좁은 통로 벽과 천장에 아무렇게나 그림을 걸고 조롱하듯이 전시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죠. 와서 봐라! 이것이 퇴폐 미술이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위해 개최된 이 전시회는 무려 3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으며 빅히트를 치게 됩니다. 왜일까요? 히틀러가 퇴폐 미술로 규정해 조롱하듯 전시한 이 그림들은 바로 세잔, 고흐, 고갱, 피카소, 샤갈, 뭉크의 그림이었습니다. 조롱받기 위해 의도된 이 전시회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전시된 그림들 옆에는 이 그림이 왜 퇴폐 미술인지를 설명하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치는 사람들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유인했지만 사람들은 유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술의 힘입니다. 히틀러에게 위대한 미술은 남성은 강인하고 여성은 풍만하고 아름다운 몸을 묘사한 그림으로 고전주의, 민족주의 미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만이 독일 인종의 우수성과 나치 체제의 강력함을 선전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감정, 불안,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한 모더니즘과 표현주의 그림은 모두 퇴폐 미술로 규정해 압수하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의 승리와 체제 유지를 위해 예술가들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북유럽의 정복을 위해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 한 명을 탐했는데요. 그가 바로 뭉크입니다. 뭉크는 독일에서 꽤나 유명한 화가였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나치는 그의 예술적 힘을 빌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뭉크의 작품을 퇴폐 미술로 탄압하게 됩니다. 뭉크는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입니다. 독일의 한 미술가 협회의 초대로 뭉크는 베를린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뭉크의 그림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당시 독일은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강대국으로 승승장구하던 시절로 사회 분위기는 온통 핑크빛 미래와 희망, 독일인의 위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그림들도 모두 희망과 아름다움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뭉크의 그림은 죽음, 공포, 두려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에게 뭉크의 그림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의 예술가들은 그가 예술을 모독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결국 뭉크는 전시회를 중단하게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뭉크 스캔들입니다. 뭉크 예술에 대한 찬반 논쟁은 독일의 예술가 부류를 두 부류로 분리할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젊은 예술가들은 그를 지지했습니다. 공포와 절망도 인간의 감정으로 모두 그림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뭉크는 유럽에서 조금씩 유명해지게 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희망과 아름다움 그리고 공포와 절망이 공존합니다. 그것을 감출 수 있어도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신뢰와 독서하고 뜨개질하는 부인들을 그려서는 안 된다. 숨쉬고 느끼고 고통받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황혼의 하늘에 감탄합니다. 로맨틱한 꿈을 꾸기도 하죠. 하지만 뭉크는 이 하늘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아름다운 황혼의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고 귀를 막고 놀란 표정의 인물은 몹시 두려워 보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울함이 몰려와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이 들어 난간에 기댔다. 핏빛과 불의 혓바닥이 검푸른 피우르와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친구들은 저 앞에 걸어갔고 나 혼자 공포에 떨었다.
자연을 관통하고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뭉크의 세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뭉크의 곁엔 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뭉크가 5살에 뱃속에 아기를 품은 채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누이도 같은 병으로 사망했고 여동생은 정신병으로 뭉크가 성년이 된 후 사망합니다. 군의관이었던 아버지는 아내의 죽음으로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역시 뭉크가 20대 때 사망합니다. 그리고 남동생마저 30대에 뭉크의 곁을 떠납니다. 뭉크는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뭉크의 곁에 늘 죽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역시 선천적인 류머티즘과 열병으로 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늘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던 뭉크는 오랫도록 신경증과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에게 그림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뭉크의 불안정한 삶은 그림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병든 아이라는 그림입니다. 뭉크의 어릴 적 사망한 오누이를 떠올리며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몸이 약해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 했던 뭉크에게 유일한 친구는 바로 오누이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아픔을 오랫동안 간직하다가 그림에 담아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당시 자연주의 그림을 선호하던 평론가들에 의해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지독한 혹평을 받게 됩니다. 내가 무슨 본질을 신경 써야 하나? 내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그리고자 한 것은 그 힘없는 움직임이다. 떨리는 눈꺼풀, 속삭이는 듯한 입술. 그녀는 숨을 들이쉰다. 마치 살고 싶다 말하듯. 병든 아이와 고개를 숙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림입니다. 외롭고 고독했던 뭉크의 삶에도 사랑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유부녀를 사랑했고 친구에게 연인을 뺏겼으며 뭉크에게 사랑은 많은 영감을 주었지만 질투와 증오, 절망도 함께 주었습니다. 사랑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여러 차례 불완전한 사랑으로 뭉크는 여성을 혐오하게 됩니다. 탈로는 뭉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뭉크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뭉크가 그것을 거부하자 뭉크에게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했죠. 그녀를 말리다 뭉크는 총에 손가락이 관통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를 더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별이라는 그림입니다. 연인이 돌아서서 떠나고 남성은 피가 흐르는 심장을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에게 사랑은, 그리고 그에게 가족은 이렇게 늘 고통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심장을 열고자 하는 열망에서 태어나지 않은 예술을 믿지 않는다. 모든 미술과 문학, 음악은 심장의 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예술은 한 인간의 심혈이다. 뭉크는 얼굴의 이목구비를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대상을 과장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림을 통해 그 안의 인물들의 표정을 스스로 읽고 만들어내고 상상하며 공감할 수 있게 되죠. 내가 그리는 선과 색은 모두 내면의 눈으로 본 것이다. 기억에 의존하고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았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부는 그리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내 그림은 매우 단순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다. 뭉크는 같은 작품을 수채화, 유화, 판화 등의 버전으로 여러 번씩 그려냈습니다. 그림이 팔리면 그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본인이 소장했죠. 뭉크의 절규도 시리즈로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가족도 연인도 없는 그에게 그림은 유일한 가족이자 연인이었을까요? 뭉크는 평생을 괴롭힌 신경쇠약과 정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시골 농가를 구입해 약 30년간 홀로 은둔하다 1944년 1월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작품은 오슬로시에 기증됩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린다. 그는 보이는 것을 그리지 않고 그가 바라본 시면의 감정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뭉크의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형이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선이 분명하고 좌우가 대칭인 사물이 찌그러지고 비대칭인 사물보다 아름답고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시나요? 일그러지고 얼굴이 없는 인물과 과장된 선들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어둠은 빛보다 아름답지 않은가요? 슬픔은 기쁨보다 아름답지 않은 것인가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무엇이 위대한 미술이고 무엇이 퇴폐의 미술인가요?
피하고 싶은 인간의 죽음과 두려움을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최고의 그림을 인류에게 선물한 뭉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그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